자, 충전가 준비. 아, 이게 뭐 군기가 좀 시원찮아. 다시 충전가 준비. 준비됐어요? 반동은 위에서 아래로. 지금부터 충전가 시작한다. 서미영 빨리 나와. 어디 갔어? 서미영 어디 갔어 이거? 군기가 빠졌어. 왜 이래? 어디 갔어 이거? 충전가 빨리 나오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것저것 이거. 그렇지. 가보자. 가보자. 그렇지. 반드시 이긴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하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며 인생 목숨은 초로하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었어 나라가 산며 이슬같이 거의 죽으리라. 가보자. 반드시 이긴다. 절대로 북한의 연방내로 넘길 수 없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하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너희 죽으리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the honorable citizens,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the overseas Koreans, 지금 대한민국은 Right now,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is in a brink of collapse. 과연 북한의 연방제로 갈 것인가? Whether we're going to be transformed into North Korean federal 아니면 form,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 are we going to exist as South Korea? 6월 3일 날 이 대통령 선거에서 결판 나게 돼 있습니다. All of this is going to get decided on June 3rd.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연방제로 갈 수 있어요? During the emergency election day, can we hand our nation 갈 over 수 to North 있어요? Korea? Is this acceptable?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요? You want to live in North Korea? 그러면 이제 앞에 연산인들을 통하여 If that's the case, 사전 선거가 완전히 사기당한 것 확실히 아셨죠? now because you know through all of our previous speakers that we had election 그러나 fraud, 진짜 결판은 뭐냐? The early 본선거입니다. 본선거. but it is the main day of election. 본선거에 투표율이 That's the most crucial. 90% 이상 나와야 되는 And we 것입니다. must have a voter turnout of over 그러면 우리는 90%. 대한민국에 살 수 있어요. Then we can get to live in South Korea. 이해되십니까? Do you understand? 이해됐으면 두 손 들고 만세. Say, long live Korea with your hands up before all of 만약에 you. 투표율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If the voter turnout turns out to 반드시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below 80%, or we will be 그 transferred 이유가 to North 있어요. 그 Korea. 이유가. There's a reason behind 자, that.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잠깐 제가 몇 가지 토크를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네. 연방제를 서명하고 왔죠. 김대중, 노무현, 네, 문재인 다 했죠. 다 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 좌파 대통령 3명이 연방제로 서명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6번에 정당 정책 6번.
중앙정책은 이거는 국가로 말하면 헌법 아닙니까?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어 여기에? 예? 7.4 남북 공동성명, 네, 남북 기본 합의서, 네, 6.15 공동선언, 네, 그건 김대중이가 한 것이죠. 그렇죠. 14선언 노무현이 한 것이고, 그렇죠.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문재인이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정책 6번에 연방제로 가자고 이 못을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아직도 정강정책을 안 바꾸는 걸 보면 이걸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 뜻 아닙니까? 확고한 뜻이 네, 저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방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 강령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연방제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 본 투표에서 투표율이 90% 이상 넘어야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거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만세. 이거 보세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박사님, 네.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가 네. 중간에 네. 내란 선동 혐의를 빼버렸잖아요. 내란죄 자체를 철회했습니다. 내란죄를 철회했죠. 네. 철회를 했으면 재판은 중지돼야 되고 네. 각하 내지는 무효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현직으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목사님.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게요, 더불어민주당 이놈들은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지금도 이재명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내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 돼야 된다는 거야. 아니, 내란죄를 빼버렸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뺐단 말이야, 뺐다고. 그러면 뺀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 즉시로 대통령 자리로 복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고 대법원이고 무슨 모든 그 서초동의 법원이고 다 개판이야, 개판. 나라 전체가 다 망했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이 나라가 다 망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4.19, 5.16 정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헌법 전문에 이미 벌써 이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4.19로 가라 이거야. 4.19로. 한번 박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셋째 줄만 읽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라고 하면서 그 정신이 불의에 항거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할 때는 4.19 정신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야.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북한에 넘겨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광화문은 항상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동의하십니까? 살아도 어떻게? 죽어도 어떻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 사는 세계 경제 5위, 군사력 5위 이 나라를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므로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님 바로 대통령실로 복귀하십시오. 절대 우리는 한 발도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4.19, 5.16 정신으로 국가를 세우라고 헌법 전문에 보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헌법 전문대로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헌법 전문대로 하면요 4.19, 5.16 혁명으로 맞짱 뜨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즉시로 대통령실로 돌아오십시오. 괜히 그 재판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재판을 왜 받아요? 모든 이 최고의 권위는 뭐냐? 헌법 위의 최고의 권위는 국민저항권 맞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맞죠? 네, 네. 그 국민저항권이 거기 헌법에 거기 또 거기 1호에 나와 있죠. 네. 2호에. 그 헌법에 저항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기 있네, 여기 2번. 네, 근데 1조 2항을 보면 네, 이거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렇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에게 있다가 여러분에게. 그러냐 각자 다 집에서 TV 보면서 그래 대한민국의 주권은 나한테 있어. 나한테 해봤자 헛방이요. 결국은 광장에 모여야 되는 거야. 모여야. 이거는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모든 힘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광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광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왜 왔어요? 국민 저항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인이야, 주인.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텔레비 보면서 나는 윤석열 좋아해, 계엄령 좋아해, 그거 다 헛방이에요.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이 주인이야, 주인.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입니다. 2000년 역사상 오늘같이 7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인 역사가 있어 없어요? 2000년 인류 역사의 기록이야, 기록. 오늘도 보니까 3.1절보다 더 많이 모였는데 세상의 경찰들이 벌써 이재명 눈치 보느라고 차선도 다 안 열어주고, 아이고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경찰들, 야! 정신들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정신들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선거 끝난 줄 알아? 본 선거는 이제 지금부터 다가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신신 부탁드리기를, 전국에 전체 다 나서서 본 투표율 말이야. 본 선거가 언제요? 확실해요? 90% 높여야 돼. 90%. 몇 프로? 90% 높이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 수 있어요. 자, 김학성 교수님 자유발언해 주시고.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연설에서 후보자 자신과 배우자 또는 자녀의 문제를 가정 문제와 연결시켜서 연설을 하려고 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엄격하게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자신은 이 원고를 10번 이상 고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연설의 내용이 갈비탕에서 갈비가 빠진 듯한 느낌인 것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가, 교회, 학교, 가정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산주의와 유물론 그리고 인본주의는 가정을 파괴하는 정치 사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가정 파괴가 주 목적이므로 이를 추진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득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등이 확대되면 자유가 위축되고 더욱 확대되면 자유는 실종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홍시는 나훈아의 유명한 노래 중 하나입니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지만 회초리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가사 하나하나에
엄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이나 사랑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의 잔소리가 사랑이었음을 깨달을 때에는 더 이상 잔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이요 삶인 것입니다. 부자간의 관계에 대해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부간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것이 노란 손수건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플로리다 로도데일에 버스를 타고 가는 사연입니다. 출소 직전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출소 후 고향을 지날 때 노란 손수건을 동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메어두면 용서한 줄을 알고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을 입구에 버스가 가까이 왔을 때 노란 손수건이 메어 있는지 확인할 염두조차 낼 수 없었는데 동석한 사람이 발견하고 말해주어 아내와 기쁘게 재회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노란 손수건은 이후 1972년 부자지간의 사랑으로 노래로 또 드라마로 올려졌습니다. 아버지는 혹여 아들이 놓칠까봐 은행나무 전체를 노란 손수건으로 메웠고 큰 노란 깃발까지 들고 버스를 향해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일탈로 곤욕을 치르는 정치인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남의 자식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자식 문제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거에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특히 선거철에는 후보에 대한 검증의 경우 연좌제 금지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검증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주고받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식 키우는 일만큼 손해보는 장사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돈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그리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은 때려야 뗄 수 없고 울컥하는 뭉클한 관계이고 그리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천이 들면서 이상한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가 너의 존재를 입증해보라. 아버지 없이도 뭔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세상과 짝하기 좋아합니다. 세상은 빼앗는 곳이고 비정한 곳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토록 많았던 친구와 여인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알거지가 된 자식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물고리지만 아버지는 달려가 얼싸 안습니다. 사랑은 냄새를 모르고 더러움을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에 관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33살에 결혼했는데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리던 시간 강사였고 호르몬이 외아들에 가난하기까지 했으니 당시 기준으로는 결혼 결격 소유자였습니다. 아내는 도박 수준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통상 아내는 남편의 다른 반쪽으로 불리지만 오래된 아내는 남편의 반쪽이 아니라 그냥 하나인 것입니다. 아내는 1년 내내 내 옆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중요함은 아내가 아프거나 곁에 없어 봐야 압니다. 건조한 사막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나서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하고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한다고 하는데 이혼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연애는 좋은 일을 함께하는 것이지만 결혼은 힘든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내를 이길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이기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남자들은 고난의 길을 자초한 남편인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아내에게 너무 익숙해져 무관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익숙한 풍경이 아니라 그리운 풍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눈물을 멈추게 해주는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좌파 목사들은 복음 대신 좌파 이념 설교를 전하고 있고 아예 좌파 정당 대변인으로 전락한 듯합니다. 세상은 좌파 목사를 정의로운 지도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말자고 하면서 실은 더 은밀히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금의 맛을 상실했기에 사람의 발에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것에 그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것에 그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르짖는 합심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계엄령 때문에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유지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계엄령 때문에 건국을 한 것입니다. 자, 황유선 장군님을 모시고 계엄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몇 번이나 했나요? 5번 했습니다. 5번요? 5번. 5번? 와, 그래서 건국이 됐네요. 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5번 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몇 번 했나요? 4번 했습니다. 4번이요? 자,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은 계엄령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계엄령을 2번 했습니다. 2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다 계엄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했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몇 번 했어요? 45년 만에 네. 처음으로 한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한 것이 너무 늦었어. 10년마다 한 번씩 계엄령을 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어? 그러면 계엄령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광화문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계엄령은 우리나라 헌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여러분, 미국은 계엄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위대법에 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 5번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48년 10월 달에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계엄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에는 비상계엄, 즉 전국적인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국지적인, 지역적인 2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48년 11월 달에 4.3 제주 사태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북한의 6.25 남심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쭉 지나서 여러분 1952년에 부산 정치 파동 때문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0년 4.19 혁명 때문에 계엄령이 시행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때 마음에 계엄령이 시행되지 않고 전국이 혼란에 빠졌으면 우리가 북한에게 나라를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계엄령 때문에 나라가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계엄이 딱 4번 있었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에 여러분 육 61년.
1961년 5.16 혁명 때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62년도에 부산 64년도에 6.3 항쟁 때문에 6.3 정치파동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 11.6 사건 박정희 시해 사건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12.12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 국난이 극복되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없어. 여러분 72년도부터 72년 계엄령과 79년 10월 유신 계엄령은 여러분 제가 바로 대학교 사관학교 1학년 때부터 대위 때까지의 일입니다. 저는 그 시기를 그대로 지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러분 계엄령 때문에 불편했던 사람은 그때 운동권 세력밖에 없습니다. 다른 국민들은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최규하 대통령 때 여러분 바로 12.12 사건 때문에 여러분 계엄령이 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80년도에 여러분 5.18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은 이 계엄령은 숱한 국가적 위기 때마다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그 통치권의 일환으로서 시행을 해서 나라의 국난을 극복하고 계속 발전되고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려 45년 동안 계엄령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45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가 반역 세력이 우리나라 곳곳에 닭다리를 두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한번 작년 2024년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계엄령은 비상계엄이었지만은 거의 군사력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초법적인 조치도 없었습니다. 단지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조치고 국민들에게 나라의 위험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 목적의 계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동훈 일파가 국힘당의 일부가 여러분 배신만 안 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여러분 모든 수사를 하고 여러분 지금 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한동훈 세력이 배신을 했습니다. 탄핵 소추에 동조했습니다.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은 탄핵 소추하니까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계엄을 할지 말지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으니까 바로 해제했습니다. 법을 어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탄핵 소추에서 탄핵을 빼면은 여러분 젖사리개 같은 사법부 탄핵 재판소가 당연히 이것은 기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언론, 방송, 사법부까지 검찰까지 경찰까지 심지어 우리 군까지 완전히 저 뻘겋게 국가 반역 세력의 앞잡이가 됐다는 게 확인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12월 7일부터 계속해서 광화문에서 이를 알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유파 유튜버들이 신문, 언론, 방송에 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엄이 옳았다, 탄핵이 잘못됐다는 인원이 50% 60%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950년에 모윤숙 시인이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앞부분만 이야기하면, 외딴 골짜기에서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일도 없이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누런 군복과 번쩍이는 계급장이, 당신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군 소위였구나. 당신의 죽음 앞에서 나는 통곡하면서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꽃다운 25살 나이에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 출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젊은 국군 소위는 25살에 죽었습니다. 앞에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는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70을 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70, 80, 90 평생을 살았습니다. 25살 나이에 앞에 아무것도 무엇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대한민국의 국군 소위가 죽음으로써, 국군은 죽음을 통해서 애국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10대, 20대, 30대들, 여러분,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죽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국자들은 살아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 플라톤이 정치를 외면한 국민들이 받는 가장 처절한 결과는 나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인간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십 년간 말도 할 수 없는 저질스러운 인간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 10편 106편 3절에도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없습니다. 이제 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이 나라가 살아있다, 내 손주들, 내 자녀들에게, 내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